LG로 주식 토크. 네, 안녕하세요. 정동훈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기후와 지정학에 따른 농업의 변화라는 주제로 서미화 선임님과 김지은 매니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미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기후 변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단골 주제가 되었잖아요. 근데 최근까지는 뭔가 체감이 되지 않다가 이번 여름부터 되게 확 체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여름은 되게 더웠잖아요. 과거에 한 3년 동안 라니냐 현상이 좀 지속이 되었고 올 5월 정도부터는 엘니뇨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라니냐, 엘니뇨는 조금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라니냐 같은 경우엔 적도 부근의 평년 소보다 낮아지는 현상이고요. 엘니뇨는 적도 부근의 태평양 해수 온도가 더 높아지는 현상을 네네.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수 패턴이 변해요. 그래서 라니냐 때 가뭄이었던 지역이라면 엘니뇨가 되면 비가 많이 오고 이제 반대로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또 바뀌면 또 반대로 네네. 강수 패턴이 바뀌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라니냐가 가는데 또 엘니뇨가 오는군요. 네. 네. 엘니뇨가 오면은 그럼 정확히 어떤 지역에 영향이 가장 많이 끼치나요? 일단은 인도, 호주, 브라질 정도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미 뉴스를 보시면 인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라질은 커피나 사탕수수, 대두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사탕수수를 원당이 사탕수수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원당 ETF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연초 대비 한 40%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ETF가요? 올랐네요. 네. 그러면은 확실히 뭔가 이런 것들도 되게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겠네요. 커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커피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왜 그 브라질에 비가 오면 스타벅스를 사라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커피콩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생산량의 36%가 작년 기준으로 36%가 커피콩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라니냐 때문에 브라질 지역이 가뭄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커피콩이 수확이 많이 안 되겠죠. 그러면 원가가 높아지고 그럼 스타벅스는 엘니뇨 때보다는 라니냐 때 네,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와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요즘 오염수 뭐 공식적으로 어떤 표기가 정확하다 이런 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저희는 일단 오염수라고 하겠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소금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큰 변화나 이런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소금의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방금 말씀한 그런 이슈가 발표 이후 8월 25일 날 이런 육가공 업체인가 아니면 닭고기 업체에 관련 주식이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당연히 소금 관련 주식도 네네. 이런 상승세를 강세를 좋네요. 이어왔습니다. 이런 강세를 현상이 바로 일부의 수산물의 대체 수요로 그 축산물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육류 수요의 증가가 바로 사료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료 수요의 주 원재료인 옥수수 및 대두에 등 이런 곡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이슈로 정확히 그럼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보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네, 이번 보고서는 바로 토픽으로 대북농으로 뽑아봤는데요. 대북농이요?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반기에 돼지고기 수요가 상반기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계절성 요인 때문인데요. 9월에 뭐가 있죠? 9월에 개학이 있습니다. 개학. 그다음에 개학이요. 또 10월에 연휴 수요도 있고 이런 아. 연말에는 보통 춘절 이런 설날 대비하기 위해서 비축 수요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돼지고기의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북농은 기본적으로 매출의 약 69%가 사료 비중이고 17%가 돼지고기 비중입니다. 즉 이런 매출이 증가가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중요한데요. 두 번째 요인이 바로 GMO 상업화 추진이 이런 시장의 선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대북농은 두 가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GM 옥수수 및 GM 대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GM 대두는 최초로 취득한 기업으로서 아마도 이런 GMO의 대두의 상업화로 인해서 가장 선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왜 대두를 강조했나 그 이유는 중국의 보통 대두가 수입 비중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력이 이런 수입 비중이 높으면 당연히 이런 가격과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가는 당연히 자국화를 이런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매우 시급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런 GMO 대두의 이런 보급화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미 3년째 이런 GMO 대두를 테스트하는 기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네. 9월 아니면 10월의 수확 기간에 아마도 이런 결과에 따라 11월쯤에 아마도 이런 상업화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대북농은 단기적으로 이제 돼지고기 수요가 높아지면서 첫 번째로 사료도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거기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좀 중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 때문에 좀 이슈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GMO 종자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기후나 환경 외에도 그런 지정학 이슈가 또 농산물 가격을 자극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는 흑해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근에 7월인데요. 흑해 협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냐면 특히 러시아가 밀 수출량이 1위인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밀 수출을 주도했던 글로벌 곡물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다 철수를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올해는 러시아의 밀 수출이 어렵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기후변화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밀 수출 3위인 국가는 호주인데 호주가 가뭄이에요. 그래서 가뭄 뉴스가 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위랑 3위의 밀 수출이 차질을 빚는다라면 올해는 빵이랑 과자 가격이 좀 많이 오르겠죠. 사실 근데 이 밀 가격이 오르는 거를 당장 이제 공급이 딸리는 것들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긴 한데 이걸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을 하나 찾아봤는데 미국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세레스라는 기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특이하게 GM 밀에 대한 허가를 한 7개 국가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몬산토 이후로 처음이고요. 네. 미국도 작년 22년에 식품이랑 사료용으로 GM 밀을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미국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GM 밀이 좀 특이하게 해바라기 종자에서 가지고 온 유전자를 이용을 하거든요. HAHB4라는 유전자이고 이게 가뭄에서도 되게 잘 견딘다고 하니까 기후 변화에서도 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종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재배에서 상업화하기까지는 시간 좀 더 필요하고요. 또 GMO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식용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만약에 정말 되면은 되게 큰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농업 관련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단순히 기후나 또 환경 그리고 지정학 이슈도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재밌는 정말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재밌는 관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을지로 주식 성